안녕하세요. 아늑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편안하게 누우셔서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산이 높고 물이 맑아 사람들은 이 마을을 청송골이라 불렀지요. 마을 뒤로는 호랑이가 산다는 깊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흘러갔어요. 그 마을 가장 끝자락, 상기슬게 기대어 선 낡은 초가집에 쇠돌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쇠돌이는 22살의 젊은 나무꾼이었지요. 쇠돌이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어요. 7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눈사태에 휩쓸려 돌아가셨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집안의 기둥이 사라진 것이지요. 어린 쇠돌이는 울며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홀로 남은 어머니는 어린 쇠돌이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지요. 쇠돌아, 이제 우리 둘뿐이다. 어미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여자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어요. 쇠돌이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고생을 알았어요. 10살이 되던 해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이제 제가 도울게요. 저도 아버지처럼 나무꾼이 될 거예요. 쇠돌아, 넌 아직 어린데 괜찮아요. 저 힘세요. 그때부터 쇠돌이는 나무꾼의 길을 걸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았지요. 어린 나이에 하기엔 힘든 일이었지만 쇠돌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어요. 이제 쇠돌이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 되었지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산에 올랐고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쇠돌이를 보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쇠돌이는 참 착한 놈이야. 부모 일찍 여의고도 저리 씩씩하게 사는 놈이 어디 있나. 심성이 고와도 너무 고와. 나중에 큰 복 받을 거야. 쇠돌이는 사람들에게만 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짐승에게도 풀 한 포기에게도 마음이 넓었지요. 산에서 다친 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집에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부러진 날개를 나뭇가지로 고정해주고 벌레를 잡아 먹였어요. 얘야, 조금만 참아. 곧 나을 거야. 새가 낳으면 하늘로 날려 보내주었지요. 새가 파닥파닥 날아가는 것을 보며 쇠돌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덫에 걸린 토끼를 보면 풀어주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얼마나 아팠겠어. 토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풀밭에 놓아주었지요. 배고픈 산짐승이 마을로 내려오면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거나 잡으려 했지만 쇠돌이는 달랐어요. 집에 있는 먹을 것을 나눠주었지요. 짐승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배고프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쇠돌아, 내 마음씨가 곱다는 건 알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짐승까지 챙기면 어쩌겠니?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조금 덜 먹으면 되지요. 저 짐승들도 배가 고파서 내려온 거예요. 쇠돌이는 늘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상하게도 쇠돌이가 산에 가면 맹수를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다른 나무꾼들은 가끔 멧돼지나 늑대를 만나 혼쭐이 났는데 쇠돌이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쇠돌이 놈은 산신령이 보호해 주나 봐.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쇠돌이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어느 늦가을이었어요.
산에 첫서리가 내리고 나무짚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날 쇠돌이는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를 많이 해두어야 했거든요. 겨울에는 땔감이 귀해져서 값이 오르니까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점심 싸줄까? 아니요. 일찍 돌아올게요. 쇠돌이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평소에는 산 중턱까지만 갔지만 오늘은 왠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오늘은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 좋은 나무가 있을지도 몰라. 쇠돌이는 평소에 가지 않던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가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어요. 평화로운 가을 산이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을 2개나 넘었어요. 그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르렁, 끼익, 낑낑. 뭐지? 무슨 소리지? 쇠돌이는 소리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며 덤불을 헤쳤지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쇠돌이는 숨을 멈추었어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어머나. 쇠돌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호랑이는 산의 왕이에요. 이 산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지요.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호랑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호랑이의 앞발에 커다란 쇠덫이 걸려 있었지요. 사냥꾼들이 놓은 덫이었어요. 날카로운 쇠가 살을 깊이 파고들어 피가 흥건했어요. 호랑이는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움직일수록 쇠가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하얀 뼈가 보일 정도였어요. 호랑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낑낑거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었고 눈에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지요. 저런, 쇠돌이의 마음이 아팠어요. 도망가야 하나? 호랑인데. 하지만 저렇게 아파하는데. 쇠돌이는 갈등했어요. 머리로는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발을 붙잡았지요. 그래도 저 호랑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저러다 죽겠어. 쇠돌이는 결심했어요. 호랑이야. 내가 도와줄게. 쇠돌이는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손에 땀이 났어요.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 쇠돌이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 쇠돌이는 그 눈을 보고 멈칫했어요. 호랑이의 눈에는 맹수의 사나움이 없었어요. 대신 고통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덫을 풀어줄게. 쇠돌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낮추고 쇠돌이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지요. 쇠돌이는 덫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덫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튼튼한 쇠덫이었어요.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특별히 만든 것 같았지요. 보통 힘으로는 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거 힘들겠는데. 쇠돌이는 양손으로 덫의 양쪽을 잡았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벌리기 시작했지요. 끼익.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지요. 쇠돌이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손에서 피가 났어요. 쇠의 날카로운 부분이 살을 찢었거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팔에 핏줄이 돋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덫이 열렸어요. 철컥, 호랑이의 발이 자유로워졌지요. 휴, 됐다. 쇠돌이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호랑이의 발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쇠돌이는 품에서 천 조각을 꺼냈어요. 원래 점심 도시락을 쌀 때 쓰려고 가져온 것이었지요. 가만히 있어. 피부터 멈춰야 해. 쇠돌이는 호랑이의 상처에 천을 조심스럽게 감았어요.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쇠돌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지요. 이러면 피가 좀 멈출 거야. 며칠 쉬면 나을 거야. 쇠돌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호랑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세 발로 서서 쇠돌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짐승의 눈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눈 같았어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깊고 맑은 눈빛이었지요. 호랑이가 쇠돌이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마치 절을 하듯이. 뭐야? 왜 그래? 고맙다는 거야? 쇠돌이가 멋쩍게 웃었어요. 호랑이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다친 발을 절뚝거리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쇠돌이를 바라보았어요. 참 이상한 호랑이네. 마치 사람 같아. 쇠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날 일은 금세 잊혔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쇠돌이가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산길은 어둡고 으스스했지요. 빨리 집에 가야겠다. 어머니가 걱정하시겠어. 쇠돌이가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서 있는 사람.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였지요. 어라? 이 깊은 밤에, 이 깊은 산길에 선비라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기, 선비님, 길을 잃으셨습니까? 쇠돌이가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선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 순간 쇠돌이는 숨을 멈추었어요. 선비의 눈, 노란 눈동자에 세로로 찢어진 눈, 낮에 보았던 그 호랑이의 눈과 똑같았거든요. 너는 쇠돌이가 뒷걸음질 쳤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쇠돌이. 선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지요. 나는 낮에 내가 살려준 호랑이다. 쇠돌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놀랐겠구나. 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다. 선비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달빛 아래 선비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지요. 훤칠한 키에 단아한 얼굴, 도포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호랑이의 눈이었지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의 심부름꾼이다. 100년 전 호랑이로 태어나 산신 곁에서 이 산의 모든 생명을 지켜왔지. 산신의 심부름꾼이라고요? 그렇다. 오늘 낮에 인간들이 놓은 덫에 걸렸다가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다 죽었을 것이다. 선비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은혜를 입었다. 나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쇠돌이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파 보여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다. 다른 인간들은 호랑이를 보면 도망가거나 죽이려 하지. 하지만 너는 달랐다.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다친 호랑이를 치료해 주었다. 선비의 눈에 따스함이 어렸어요. 그것이 바로 내 심성이 고운 증거다. 쇠돌이, 나는 내 은혜를 갚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쇠돌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할까? 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할까? 하지만 쇠돌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저는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어요. 어머니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선비가 빙그레 웃었어요. 참으로 욕심 없는 사람이로구나. 100년을 살면서 많은 인간을 보았지만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내가 내 곁에서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겠다. 내 집에 머물러도 되겠느냐?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네, 저희 집에요? 그렇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먼 친척이라고 하면 되겠지. 쇠돌이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 집은 정말 가난해서 좁고 허름하고 걱정 마라. 나는 많은 것이 필요 없다. 지붕 아래에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호랑이 선비는 쇠돌이네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쇠돌이의 어머니는 처음에 놀랐어요. 아니, 이 늦은 밤에 손님이라니? 어머니, 이분은 아버지 쪽 먼 친척벌 되시는 분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 머무시게 되었어요. 친척이라. 그런 분이 계셨나? 하긴 내 아버지 쪽 친척은 내가 잘 모르지. 어머니는 순박하게 선비를 받아들였어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따뜻한 방과 밥상을 내주었지요. 변변치 못하지만 편히 쉬세요. 아닙니다, 어머님. 이렇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비는 예의가 바르고 겸손했어요. 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집안일을 도왔지요. 다음 날부터 선비는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왔지요. 쇠돌이보다 힘이 장사여서 무거운 물동이도 가볍게 들었어요. 선비님, 이런 일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신세를 지는 것인데 당연히 도와야지요. 어머니는 선비가 마음에 들었어요. 선비치고는 힘이 대단하구나. 일도 잘하고 어려서 몸을 좀 썼습니다. 선비가 눈을 찡긋하며 웃었어요. 쇠돌이만 그 뜻을 알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선비를 알게 되었어요. 쇠돌이네 집에 친척 선비가 왔다던데 어디서 온 양반이래? 먼 데서 왔다는데 글도 잘하고 인물도 훤칠하더라. 선비는 마을에서도 금세 인기를 얻었어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지요. 자, 따라 해보거라. 하늘천, 땅지. 하늘천, 땅지. 아이들이 제잘제잘 따라 읽었어요. 마을에 서당이 없어서 글을 배울 곳이 없었는데 선비 덕분에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지요. 어려운 일이 있는 집에는 찾아가 도와주었어요. 지붕이 새는 집에는 지붕을 고쳐주었고 농사일이 밀린 집에는 밭일을 도와주었지요. 선비님,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인데 당연히 도와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 선비 참 좋은 사람이야. 쇠돌이 놈 복 터졌어. 저런 친척이 있었다니.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을에는 현감의 아들 도윤이라는 자가 있었지요. 도윤은 25살로 쇠돌이보다 3살 위였어요. 하지만 나이만 많았지. 하는 짓은 불량배와 다름없었지요. 아버지가 현감이라는 권세를 믿고 온갖 행패를 부렸어요. 마을 처녀들을 희롱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지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가져가고도 돈을 내지 않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버지 힘을 빌려 벌을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무서워했지만 감히 대들지 못했어요. 현감의 아들이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도윤이 무렵에 몇 명을 데리고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지요. 마침 마을 처녀 연희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연희는 17살의 예쁜 처녀였지요. 야, 저기 봐. 저 년 예쁘네. 도윤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봐, 잠깐 서봐.
도윤이 연희 앞을 가로막았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연희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어요. 내가 심심한데 나랑 놀지 않을래? 저는 집에 가야 해서. 뭐, 감히 내 말을 거절해? 도윤이 연희의 팔을 잡았어요. 싫어요. 놓아주세요. 연희가 발버둥 쳤지만 도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바로 그때였어요. 아가씨를 놓아주세요. 누군가 나섰어요. 쇠돌이였지요. 쇠돌이가 나무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에요. 뭐야? 내가 뭔데 참견이야? 도윤이 쇠돌이를 노려보았어요.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지요. 아가씨를 놓아주세요. 이 천한 나무꾼 놈이 감히. 도윤이 쇠돌이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쇠돌이가 몸을 피했지요.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몸이었거든요. 도윤은 허공을 치다가 제풀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쿵.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이지요. 무례배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감히 덤비지 못했어요. 두고 보자, 이놈. 내가 감히 나를 망신시켜? 도윤이 이를 갈며 사라졌어요. 연희가 쇠돌이에게 달려와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쇠돌이 오빠,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쇠돌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지요. 도윤은 그 일 이후로 쇠돌이에게 앙심을 품었어요. 그 천한 놈이 나를 망신시켰어. 반드시 복수하겠어. 도윤은 기회를 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음흉한 계략을 세웠지요. 어느 날 현감 집에서 보물이 사라졌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옥 장식품이었지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보물이 없어졌어요. 도윤이 호들갑을 떨었어요. 뭐라고? 그 보물이? 현감이 노발대발했지요. 누가 훔쳤단 말이냐?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날 저희 집에 나무를 팔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쇠돌이라는 나무꾼이에요. 분명 그놈이에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훔쳐간 게 틀림없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보물은 도윤이 직접 숨긴 것이었지요. 쇠돌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현감이 명령을 내렸어요. 며칠 뒤 마을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어요. 쇠돌이라는 놈이 누구냐? 네, 저요? 포졸이 쇠돌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네, 이놈. 내가 현감, 대감 댁의 보물을 훔쳤다며. 네, 보물이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시끄러워.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 당장 끌고 가라. 쇠돌이는 억울하게 포박당했어요. 쇠돌아. 어머니가 달려나와 울며 매달렸어요. 우리 쇠돌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제발, 물러서시오. 포졸이 어머니를 밀쳤어요. 어머니가 땅에 넘어졌지요. 어머니. 쇠돌이가 소리쳤지만 포졸들에게 끌려갔어요. 선비가 달려나왔어요. 쇠돌아. 쇠돌이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어요. 선비님, 어머니 좀 부탁드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곧 풀려날 거예요. 쇠돌이는 그렇게 관아로 끌려갔어요. 관아에 끌려온 쇠돌이는 혹독한 문초를 당했어요. 내가 보물을 훔쳤지. 어서 불어.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도둑질 같은 거 안 해요. 이놈이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곤장을 때려라. 포졸들이 곤장을 들었어요. 찰싹, 찰싹, 찰싹. 쇠돌이의 등에 곤장이 내리쳤어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요. 쇠돌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팠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죽어도 안 한 일은 안 한 거예요. 현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3일 뒤에 다시 신문하겠다. 그때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쇠돌이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어요. 어둡고 축축한 감방, 쥐가 돌아다니고 벌레가 기어 다녔지요. 쇠돌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억울함이 더 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선비님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편 쇠돌이네 집에서는 어머니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쇠돌이가 도둑이라니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선비가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지요. 이것은 모함이다. 네, 모함이요? 쇠돌이는 남의 물건에 손댈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누명을 씌운 것이다. 선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노란 호랑이의 눈이었지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님은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선비는 밤중에 집을 나섰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움직였지요. 담을 훌쩍 뛰어넘고 지붕 위를 날듯이 달렸어요. 현감 집에 도착한 선비는 도윤의 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도윤은 술에 취해 하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크크크, 그 천한 나무꾼 놈이 이제 죽게 생겼어. 도련님, 정말 그 나무꾼이 보물을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보물을 숨기고 그놈한테 뒤집어 씌웠으니 누가 알겠어. 아버지도 속았잖아. 하지만 억울하게 죽으면 그놈이 나를 깔봤어. 천한 놈이 감히 죽어도 싸지. 크크크. 도윤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어요. 선비는 모든 것을 들었어요. 이를 악물었지요. 감히 착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선비의 눈에서 노란 빛이 번뜩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감이 관아에 나왔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지요. 도윤이 숨겼던 보물, 그리고 그 옆에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현감이 편지를 집어들었지요. 보물은 도윤이 숨겼다. 쇠돌이는 무죄다. 이것을 묵인하면 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상군산쥔. 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군이라니. 상군은 호랑이를 부르는 다른 말이에요. 산의 왕, 산신의 사자라는 뜻이지요. 옛사람들은 호랑이를 상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공경했어요. 설마 호랑이가?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편지에서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현감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요. 도윤을 당장 불러오너라. 현감이 아들을 불러 다그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보물을 숨겼단 말이냐? 아, 아버지, 그게... 도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쇠돌이를 당장 풀어주어라. 쇠돌이는 석방되었지요. 하지만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도윤은 앙심을 품었지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한 것이 분했어요. 그놈들을 죽여버리겠어. 쇠돌이도 그 선비 놈도. 도윤은 돈을 풀어 무례배들을 모았어요. 15명이나 되는 건달들이었지요. 오늘 밤 쇠돌이네 집을 습격한다. 모두 죽여버려. 밤이 깊었어요. 달이 구름 사이로 숨고 어둠이 짙게 깔렸지요. 무례배들이 쇠돌이네 집을 에워쌌어요. 나와라, 쇠돌이. 쇠돌이와 선비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15명의 무례배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둘러싸고 있었지요. 도윤이 그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었어요. 크크크, 이번엔 못 도망가. 다 죽여버려.
쇠돌이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많은 놈들을 어떻게 어머니를 지켜야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선비가 쇠돌이 앞에 섰지요. 쇠돌아, 물러서거라. 선비님, 오늘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선비가 천천히 갓을 벗었어요.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와 선비의 모습을 비추었지요. 선비의 눈이 노랗게 빛났어요. 피부에 줄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검은 줄무늬가 하나, 둘, 온몸에 퍼져갔지요. 손톱이 길어졌어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빨이 드러났어요. 송곳니가 번뜩였지요. 으르렁. 선비의 자리에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었어요. 마을에서 본 적 없는 거대한 호랑이, 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 타오르는 듯한 노란 눈. 호랑이다. 무레배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호랑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땅이 울렸지요. 그리고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호랑이의 눈이 도윤을 향했어요. 도윤은 그 눈빛에 얼어붙었지요. 나를 만난 것이 내 복이다. 그 말과 함께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포효했어요. 어흥. 무시무시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산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으아아.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무레배들도 혼비백산 달아났지요. 호랑이가 그들을 쫓았어요. 발톱이 번뜩이고 이빨이 드러났지요. 다음 날 아침, 도윤과 무레배들은 관아 앞에 묶여 있었어요. 온몸에 핥힌 자국이 가득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지요. 혼이 나간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착한 사람을 해치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는 목숨을 취하겠다. 상군. 현감은 두려움에 떨며 아들을 멀리 귀양 보냈어요. 그리고 온 마을에 방을 붙였지요. 쇠돌이와 그 가족을 해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선비가 쇠돌이에게 말했어요. 쇠돌아, 이제 나는 떠나야겠다. 네, 떠나신다고요? 그렇다. 내 할 일은 끝났다. 산신께서 부르신다. 쇠돌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비님, 아니 호랑이님, 정말 가셔야 해요? 저희와 함께 살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다. 나는 산의 존재다.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없지. 선비가 쇠돌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착하게 사는 한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볼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산을 향해 불러라. 내가 들을 것이다. 선비님, 그리고 잊지 마라. 나를 만난 것이 내 복이었다. 내 착한 마음이 나를 불러온 것이다. 선비가 빙그레 웃었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살 거라. 선비가 몸을 돌려 산을 향해 걸어갔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선비의 모습이 변했지요. 호랑이의 모습으로. 호랑이가 상기슭에서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어요. 달빛 아래 호랑이의 눈이 빛났지요. 그리고 긴 울음소리를 남기며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어흥.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멀리 퍼져갔어요. 쇠돌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 뒤로 쇠돌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쇠돌이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어머니를 봉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쇠돌이를 더욱 존경했어요. 쇠돌이는 산신의 보호를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해. 쇠돌이처럼. 그리고 가끔 밤에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쇠돌이는 산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호랑이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쇠돌이와 호랑이 선비의 기이한 인연은 그렇게 오래오래 이어졌답니다. 세월이 흘러 쇠돌이도 어느덧 아버지가 되었어요. 연희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얻었지요. 쇠돌이는 아이들을 친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하고 올곧게 키웠어요. 쇠돌이의 아이들도 아버지를 닮아 심성이 고왔어요. 큰아들은 산에서 다친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작은 딸은 배고픈 새에게 밥알을 나눠주었지요. 아버지, 이 새 다리가 다쳤어요.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줘도 돼요? 그래, 그래야지. 아픈 것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쇠돌이는 아이들의 착한 마음씨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방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호랑이 선비님 이야기해 주세요. 쇠돌이는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었어요. 착하게 살아라.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단다. 아버지, 정말 호랑이 선비님이 계셨어요? 그럼 정말이지. 아버지는 직접 봤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월이 흘러 쇠돌이도 늙었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등이 굽었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쇠돌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려 할 때 창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흥. 호랑이 울음소리였어요. 쇠돌이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오셨군요. 호랑이님. 창문 너머로 커다란 호랑이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달빛 아래 금빛털이 빛났지요. 호랑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쇠돌이가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긴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슬프면서도 장엄한 울음이었지요. 마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호랑이 선비가 쇠돌이 영감을 배웅하시는구나. 그 뒤로도 청송골 마을에는 호랑이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착하게 살면 산신이 보호해준다는 이야기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 은혜는 반드시 갚아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예시아기가 전하는 따뜻한 진실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짐승에게도 풀 한 포기에게도 마음이 넓었지요. 산에서 다친 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집에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부러진 날개를 나뭇가지로 고정해주고 벌레를 잡아 먹였어요, 얘야. 조금만 참아 곧 나을 거야. 새가 낳으면 하늘로 날려 보내주었지요. 새가 파닥파닥 날아가는 것을 보며 칠성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덫에 걸린 토끼를 보면 풀어주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얼마나 아팠겠어. 토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풀밭에 놓아주었지요. 배고픈 산짐승이 마을로 내려오면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거나 잡으려 했지만 칠성이는 달랐어요. 집에 있는 먹을 것을 나눠주었지요. 짐승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배고프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칠성아, 내 마음씨가 곱다는 건 알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짐승까지 챙기면 어쩌겠니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조금 덜 먹으면 되지요. 저 짐승들도 배가 고파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시아기가 전하는 따뜻한 진실이에요. 잔잔한 음악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